이번에는 두 번째 후보자 간 상호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식이고요. 가능하면 한 번씩 질문하고 한 번씩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자를 선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호 토론의 첫 번째 질문자는 장명희 후보입니다. 어떤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최우규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2030 여성들이 그 키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2030 여성들의 민주당 입당 러쉬가 이어지고 있고요. 향후 이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떻게 포용하는가가 우리 민주당의 이제 흥망을 가를 거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정 활동에 2030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번 대선 얘기하니까 또 아픈 가슴이 또 후벼지는데 정말 가짜 뉴스 너무 무서운 이거를 피부적으로 느꼈던 이번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030에 딱 맞는 딸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뭐 가짜 뉴스가 사실인 것이냐 이렇게 되면서 또 조금 지나면서 설명을 통해서 이제 돌아서고 또 2030이 마지막에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아주 뭐 좋은 애칭이 됐지만은 개딸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의 앞으로의 길을 잘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이런 좀 히어로로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일인 것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배항의회는 뭐 이젠 그 커다란 중앙정부처럼 커다란 기능은 없지만은 구석구석에 있는 자그마한 예산들을 점검을 해서 2030 세대들하고 또 더 긴밀히 다가가고 소통할 수 있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예로 안양일동에 준비 중인 우리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또 대화의 장을 만들고 얘기를 많이 듣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답변 순서, 질문 순서에 따르면 이번에는 윤경숙 후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선거구끼리 묶어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바꿔서 하시면 좋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우규 후보님께서 장명희 후보님께 질문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또 촉망받는 이런 후보신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좋습니다. 사실은 젊은 인재 발굴해야 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끝까지 욕심 내면서 버티는 것 또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오늘 토론을 통해서 기분은 좋은데요. 우리 이 장명희 후보님께서는 정치는 어떤 것인지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이제 2008년에 김부겸 현재 국무총리이신 김부겸 국회의원님의 비서로 시작을 해서요. 거의 한 10년 정도를 같이 한 2년 정도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가서도 민주당의 선거를 치러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정치라는 것이 정말로 화합과 통합 그리고 포용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갈등으로 막 분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정치는 다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같이 행복한 지점을 찾아가는 그런 예술적인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갈등 조장하지 않고 포용하고 화합하고 선배님들 존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이론은 참 쉬운데 현실에서 또 안 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죠. 예, 네, 거기까지 잘 듣도록 들었습니다. 하고요. 이번에는 윤경숙 후보께서 김진석 후보께 질문하시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아파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보님 생각에도 지역 노후도가 심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몇몇 주민들에게 그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재개발 추진해야 된다. 그랬는데 상가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면서 후보님을 찾아와서 격앙된 어조로 항의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상가 주인분들이 찾아와서 항의를 한다면 일단 그분들의 타당한 이유를 들어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자기들의 원하는 만큼의 상가 분양을 받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더 높은, 더 좋은 아파트를 받기를 원하는 건지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이유에 따라서 아파트 주택조합과 협의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봐야 무조건 반대를 되겠죠. 하고 있어요. 무조건. 지금은 제 네, 답변 네, 시간.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는 게 소통과 협력이 없이 어떻게 나홀로 독불장군으로 살겠습니까? 저는 시온이 되면 그런 소통의 전도사가 될 겁니다. 그런 어려운 현장에 가서 두 단체가 대립할 때 제가 두 양쪽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해결 방안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지역 시의원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수많은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장 좋은 조건의 아파트 재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석 후보께서 이번에는 질문하시고 윤경숙 후보님이 답변하실 텐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기회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진석 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석수시장, 충운시장 5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많은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더 힘들어진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지금 여러 가지 조례로도 지정되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그런 조례도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례를 먼저 여러 가지 첨부 사항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그런 권역별로 그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법 제도가 먼저 정착이 돼야겠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제 제정을 해야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관계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소통이 먼저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하시는 걸 우선순위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예산이 거기에 배분이 되도록 해야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상호 토론까지 저희가 마쳤고요.